외출하기 직전 마지막 30초가 반려견이 하루 종일 평화롭게 낮잠을 잘지 아니면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릴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너무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좋은 의도를 가진 많은 보호자님들이 그저 인사하는 방식 하나만으로도 무심코 반려견의 불안을 유발하곤 합니다. 그리고 반려견의 신경계가 혼란에 빠지면 보호자님이 없는 동안 물어뜯기, 짖기,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거리기 또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울링 같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반려견들은 자신의 본능적인 뇌에 안전하다는 것을 전달하는 특정하고 의도적인 신호에 가장 잘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K9 디코드에서는 반려견의 불안이 시작되기도 전에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1분 안에 할 수 있는 과학적인 5가지 단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는 바쁜 보호자님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것만 고쳐도 혼자 남은 반려견이 느끼는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인 반려견의 숨겨진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는 공간, K9 디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려견과 더 깊고 편안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학적인 가이드가 필요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조용한 교감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외출하기 직전에 에너지를 확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미안한 마음에 반려견을 위로하려고 다급하게 지시를 내리거나 말을 빨리 하거나 한껏 들뜬하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하지만 반려견 심리학에서 보면 분리되기 직전의 높은 에너지는 오히려 감정의 추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보호자님이 떠나고 이내 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려견의 행동과 유대감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차분하고 안정적인 교감이 반려견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님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호는 어떤 말이 아니라 그저 차분하게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넌 안전하다고 말해주는 조용한 심리적 악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출을 준비할 때 반려견 곁에 서서 표정을 부드럽게 풀고 10초에서 15초 정도 부드럽게 눈을 맞추세요.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시고 그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교감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모든 것이 정상이라는 듯이 보호자님이 먼저 시선을 거두세요.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열쇠나 차키에 손을 대기도 전부터 반려견이 탐정처럼 보호자님을 주시하기 시작하나요? 그것은 보호자님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님의 미세한 신호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숨겨진 긴장 부위 풀어주기입니다. 다음으로 흔한 실수는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는 것만으로 몇 시간 동안의 편안함이 보장된다고 착각하는 것인데 사실 많은 반려견들은 발가락 사이의 갈퀴 부분이나 앞다리와 가슴이 만나는 부위처럼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곳에 신체적 긴장을 쌓아둡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 신경계도 계속 경계태세를 갖춘다는 것입니다. 동물을 진정시키는 터치와 이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부위를 느리고 부드럽게 지압해 주는 것이 스트레스 신호를 줄이고 반려견이 더 차분한 상태로 안정을 찾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보호자님 자신의 뭉친 어깨를 풀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몸이 위험하다고 소리치는 것은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초 정도의 시간을 들여 발가락 사이나 앞다리가 연결되는 가슴 부위를 천천히 원을 그리며 문질러 주세요. 손길은 부드럽게, 속도는 느리게 유지하세요. 여기서의 목표는 강아지를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호자님은 2가지를 해내셨습니다. 반려견에게 차분한 정서적 교감을 나누어 주었고 신체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었습니다. 이 2가지의 조합이 반려견이 패닉에 빠지지 않고 이별을 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 지루하게 외출하기 전략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망쳐버립니다. 무릎을 꿇고 극적으로 반려견을 껴안으며 너무 보고 싶을 거라고 속삭이고 마치 영화 속 이별 장면처럼 계속 뒤를 돌아보는 행동 말입니다.
하지만 반려견은 보호자님의 에너지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외출하는 것을 뭔가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중대한 일인 것처럼 행동하면 반려견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때부터 안절부절 못하며 낑낑거리는 스트레스 행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동물행동 전문가들은 차분한 전환을 자주 강조합니다. 예측 가능하고 지루한 외출이 감정의 동요를 줄여주고 반려견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전원을 갑자기 뚝 끊어버리는 대신 조명을 천천히 어둡게 낮추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 있는 마지막 2분을 가장 지루하게 만드세요. 극적인 포옹 시간도 안 되고 길게 늘어놓는 말도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기 직전 그저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나중에 보자라고 짧게 한마디만 하세요. 그리고 바로 나가시면 됩니다. 멈칫거리지도 마시고 뒤돌아보지도 마세요. 보호자님이 딱히 눈에 띄는 행동을 하기도 전에 반려견이 외출 사실을 미리 알아채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반려견이 단순히 차키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님의 내면의 에너지와 반복되는 습관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님 반려견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외출을 준비할 때 반려견에게서 가장 자주 발견하는 불안 신호는 무엇인가요?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어보고 실제 반려견들에게 꼭 맞는 가이드를 만드는데 큰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후각을 이용한 안정감의 내리기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이 간과하는 아주 강력한 단계인데 바로 냄새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청소하고 탈취제를 뿌리고 박박 닦아서 집안을 병원처럼 냄새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외출합니다. 하지만 반려견에게 보호자님의 채취는 단순한 위안을 넘어선 하나의 정보입니다. 우리 보호자가 여기에 있어. 우리 가족이 근처에 있어. 나는 안전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분리불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익숙한 보호자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환경이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반려견의 스트레스 신호를 줄이고 더 차분한 행동을 보이게 돕는다고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애착 담요를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은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훨씬 더 큰 안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에 입었던 아직 세탁하지 않은 티셔츠 한 벌을 반려견이 가장 좋아하는 잠자리나 캔넬 안에 놓아두세요. 유기견 출신이거나 예민한 성격을 가진 아이라면 이 방법이 특히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냄새가 밴 물건 하나, 안전한 공간 하나, 그리고 지루한 외출만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보호자님은 반려견에게 차분한 교감, 신체적 긴장 완화, 예측 가능한 외출, 그리고 후각적인 안정감을 모두 제공했습니다. 문이 닫힐 때 반려견이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도록 일종의 안전망을 단단히 구축하신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5번째입니다. 이 방법은 가장 많이 간과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이 그저 어떤 백색 소음이든 틀어두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텔레비전 채널이나 켜두거나 시끄러운 라디오 방송 혹은 음량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재생 목록을 틀어놓고 나갑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광고, 공격적인 영화 예고편, 사이렌 소리 혹은 날카로운 소음은 반려견을 깜짝 놀라게 하는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님이 없는 동안 반려견이 심하게 놀라게 되면 곁에서 진정시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 잔잔한 자연의 소리 또는 특별히 제작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오디오와 같이 일관되고 잔잔한 소리가 감정 조절을 돕고 예측할 수 없는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감정적인 에어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집안의 분위기만큼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출 5분 전에 반려견 전용의 차분한 재생 목록이나 자연의 소리를 평상시 대화하는 정도의 일정한 음량으로 틀어주세요. 아무 텔레비전 채널이나 켜두는 것은 피하세요. 갑작스러운 음량 변화도 피해야 합니다. 모든 소리가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오늘 단 하나만 고쳐야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을 고쳐보세요. 예측할 수 없는 소음은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이 전혀 의심하지 못하는 아주 조용하고 치명적인 불안의 방아쇠입니다.
이 5가지 단계를 실천하신다면 단순히 신발을 물어뜯거나 짖는 소리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실 겁니다. 보호자님은 지금 반려견의 생물학적 본능에 새겨진 안전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반려견의 신경계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혼자 있는 것은 위험한 게 아니야. 혼자 있는 시간은 휴식하는 시간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짜 단단한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이 영상이 반려견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따뜻한 진심과 과학에 기반한 더 많은 반려견 심리 이야기를 위해 K9 디코드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 5가지 단계 중 내일 아침 당장 시도해 볼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아래에 반려견의 이름과 가장 마음에 들었던 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